마켓 무버입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좀 진전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가 단기에 그칠지 중장기로 이어질지의 여부겠죠. 이번 주에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해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리포트들의 제목에서 보면 확실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증권, 미중 합의 반도체 수요에 긍정적, 삼성증권 관세를 걷어내니 AI가 보인다, DS투자증권 돌아온 테크의 시간 등으로 변화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DS투자증권에서는 중단기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높여야 하는 타이밍이라면서 반도체 업종이 그동안 소외된 만큼 이제는 반등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먼저 관세 등 정책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지출 투자 경쟁을 더 심화하게 되면서 AI 수요가 재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세 역시나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 AI 그리고 HBM 밸류체인의 주가 반등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레거시 비중이 큰 삼성전자의 투자 매력도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에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요, 불확실성이 작아지면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의문점을 가져갑니다. 반도체 품목 관세 시점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시점이 확정되게 된다면, 우리가 이 품목 관세의 시점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또 시장에서 AI 반도체 펀더먼털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코멘트를 남겼는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사이클 후반부에 진입했다면서 3분기까지 정점을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올해보다 얼마나 더 좋을지에 대한 걱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더 바라봤을 때는 상단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의견도 흐름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그간 반도체 업종의 횡보를 전망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반기 박스권 흐름을 여전히 전망하고 있는데, B2B AI 시장이 개화하게 되면서 상저하고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레거시의 경우에는 관세 선수요 효과로 하반기에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AI의 하반기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특히나 피지컬 AI가 확대되면서 B2B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반도체 업종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줄 B2B 수요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돌고 또 돌아서 AI 반도체에 대한 언급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본연의 펀더먼털이 다시금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만큼 AI 테마가 시장에서 다시금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어제랑 좀 비교하면 약간 아쉬워요. 근데 뭐 시장이라는 게 매일 오를 수 없는 거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또 기회를 가지고 볼 법한 그런 기업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배경에서 이미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티니핑. 한때는 파산핑으로 불렸는데 이게 파산핑의 효과가 있었어요. 네.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는 이게 실적이 좋아졌더라고요. 효자핑이 됐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삼지엔터가 지금 현재 구간도 28% 넘게 급등세. 상한가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5,900원대까지 오르면서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지엔터. 어떻게 이사님께서는 생각하실지 약간 알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 이 기업 21년도 말에 이제 상장하고 22년도에 워낙에 유명한 이제 그 애기들한테 유명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던 그런 기업이라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좀 약간 의외였었어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좀 약간 해소가 됐는데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냈는지 잠시 뒤에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주가는 오늘 이틀 연속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주주분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이 삼지엔터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손실인 분이 없는 구간이죠. 일단 호실적을 발표하는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63억으로 전년비 흑자 전환했다. 전년에는 계속적으로 적자였었고 이게 보니까는 오늘 아침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네. 82%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이거든요. 네, 뭐 시장에서 너무 얕잡아봤던 걸 수도 있지만은 뭔가 네, 이제 그렇죠. 구조적인 변화가 있겠지라고 해서 괜히 상가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영업이익의 어떤 그 하나의 크기로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크지는 그죠. 않은데 네. 이제 적자 요인이 없어지고 작년 4분기 그러면 올해 1분기 연속적으로 처음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했고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삼지엔터가 지금 이제 돈을 그 어떤 뭐 돈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이라고 하나의 IP 갖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제품을 활용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편의점을 가도 뭐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이제 옷도 있고 사실 화장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삼지엔터가 왜 적자가 났었는지 저도 그때 22년도에 이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고 손오공도 사실 그것과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손오공의 어떤 그 관련된 완구 매출이 좀 약간 계속적으로 많이 팔려도 돈을 많이 못 벌었었는데 삼지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티어 애니메이션 회사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회사가 완구까지 만들고 유통까지 하는 거의 뭐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뭐 거의 유일하다라고 봐도 뭐 문제는 아닐 텐데 과거에 왜 적자가 계속 났냐 하면 애니메이션으로 일단은 그 어떤 뭐 저변을 확대를 해서 그걸 이제 완구로 연결을 시키는 건데 그 완구를 외주를 이제 유통을 외주를 줬었습니다. 외주를 줘갖고 실질적으로 그때 외주를 받은 기업이 만약에 뭐 마트 같은 데서 아니면 완구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사면은 그 삼지 엔터라고 안 써 있고 삼지 인터라고 써 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외주를 준 기업인데 22년도에 삼지 엔터 계속적으로 내려가는데 그 이제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만 삼지 인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매출 뭐 한 460억 이상 나왔고 영업이익이 132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그 IP도 갖고 있고 완구도 갖고 있는 삼지 엔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해서 그 부분을 외주에서 이제 직판으로 바꾸면서 그동안에 좀 그런 23년도에 이제 판관비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23년도에도 적자였었고 24년도 3분기까지 적자, 4분기, 1분기 올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보고서나 이런 그 공시를 들어가서 보면은 파생 상품 손실이 상당히 뭐 분기마다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전환사치나 상환 우선주 관련돼서 이제 장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현금이 나가는 건 100원도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신경을 좀 안 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매출 원가율이 가장 높다라는 게 사실 그동안의 시장에서 문제로 삼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매출 원가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그 뭐 100원에 팔면 원가가 500원 뭐 50원이다 그게 아니라 쌓여 있는 재고 그다음에 이 완구들 만드는 원가 이거 합쳐 갖고 이제 매출 원가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완구는 매출 원가율이 일단 사업 보고서상에서 75%라고 찍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죠. 저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완구 가격이 진짜 높은데 매출 원가율이 75%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즌 때마다 뭐 특정 시즌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반영이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집중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재고가 상당히 좀 악성 재고가 많다라는 부분들이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콘텐츠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율이 160%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영을 할수록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이런 콘텐츠들로 어떤 그 인기를 얻고서 그 이제 왕구로 이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1년도 상장을 해서 22년도에 상장했죠. 22년도 상장해서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던 삼지엔터가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뭐 관심은 정말 많았죠. 이제 어떤 뭐 어린이날이란 이럴 때 뭐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항상 노출이 됐었고, 근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흑자를 시현을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단기간에 관심에 그쳤었는데 작년에 4분기 그다음에 올해 1분기 이제 연속으로 일단 그 2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하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삼지엔터가 앞으로 조금 더 보여줄 것이 많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물론 보유한 입장에서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뭐 삼지엔터의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런 단기간의 급등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부담스럽냐면 갖고 있기에는 단기간에 조정을 줄 것 같고 팔기에는 좀 아깝고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오늘 거의 상한가를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시초가 기준에서 어느 정도 시초가도 보면 좀 약간 뜰 것 같습니다. 시초가 기준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인 분들은 대한민국에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 놓으신 다음에 보통 이렇게 이틀 연속 급등하면 좀 약간 횡보하다가 이제 위나 아래나 방향성을 잡게 마련이거든요.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내일 시초가 기준에서 일단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부분적인 차익 실현을 좀 뭐 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지엔터 주가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